GTX 포함해서 무려 10개 노선이 지나갈 청량리역 역세권 아파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나왔습니다.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재개발 구역이 바로 아파트로 완공된 사례인데요. 네, 재개발 물량 중에 일부는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 173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세대수는 761세대입니다. 1000세대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청량리역 역세권이라는 거죠. 청량리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KTX 강릉선, 경춘선, 그 다음에 경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목선이랑 강북횡단선은 지금 추진 중인 단계고, 그 다음에 GTX-B와 GTX-C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물론 GTX-B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무려 10개 노선이나 지나가는 교통의 허브가 되겠죠. 이 인근도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발전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이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데요.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11분 정도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 11분이고요.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도 11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걸어 다닐 거리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원래 여기 많았으나 GTX 노선이 추가되면서 강남,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지금 원래 있는 노선만으로 한번 봐볼게요. 1호선을 타면은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12분 만에 종로까지 도착합니다. 네, 일자리가 많은 종로까지 도착하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그 11분 추가해도 23분, 그죠? 30분 이내에 종로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는 1호선을 타고 5호선을 또 갈아탑니다. 이렇게 한 번 갈아타면은 34분 걸려서 여의도에 도착합니다. 여의도도 일자리가 많죠. 근데 GTX-B가 연결되면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청량리역에서 여의도역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그 다음에 여의도역 이렇게 굵직굵직한 역을 지나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GTX-B가 개통되면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11분까지 합친다고 해도 21분이면 여의도역에 도착하는 셈이죠. 그 다음 강남. 강남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는 거. 이렇게 해야 강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까지의 거리도 걸리는 시간도 20분밖에 안 걸려요. 원래. 근데 이제 GTX-C가 연결된다. 그러면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딱 한 정거장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상 4분이면 돼요. GTX-C를 타면 4분이면 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11분 걸리는 시간과 이 GTX 타는 시간 해가지고 총 15분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획기적이죠. 이 GTX-B랑 C가 들어서면서 청량리역이 엄청 위상이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뒤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통은 홍릉초등학교 배정받아서 갈 거고요. 걸어서는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코앞에는 서울 삼육초등학교라고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만약 사립초등학교를 보낸다면은 이거보다 시간이 덜 걸리겠죠. 네, 입지 분석 장점은 뚜렷합니다. 청량리역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청량리역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역이에요. 그 다음에 인근의 초중고가 전부 걸어서 갈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뒤쪽에 홍릉공원이 있어서 숲 산책하기도 좋고요. 단점은 아파트 단지 자체가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조금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 낙후되어 있고 청량리역까지 조금 나가야지 상권도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타입 분양가는 6억 8천에서 7억 3천에 형성되어 있고요. 5구 타입은 7억 4천에서 8억 5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장비 1,500만원, 5일 타입 확장비 1,500만원 추가하면은 6억 9천에서 대략 7억 4천까지 형성이 되고요.
5구 타입은 뭐 A 타입이랑 B 타입 확장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165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다른데 1700만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대략 2000만원이라고 계산하고, 왜냐면 에어컨비 뭐 이런 것도 포함될 테니까요. 그래서 7억 6천에서 8억 7천 정도에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단지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변 단지들이 굉장히 다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제일 신축이라는 게 200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2001년도면 벌써 20년도 넘게 된 아파트죠. 네, 그래서 주변 아파트 단지랑 비교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동부 아파트는 2001년 입주했고요. 5구 타입 호가가 현재 6억 8천입니다. 네, 한때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최고가는 8억 7천까지 찍힌 적이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네, 5구 타입 6억 8천에는 아직 안 받는다는 소리죠. 근데 이 아파트가 20년이나 지난 아파트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하이루츠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홍릉 동부 아파트는 20년이 지난 아파트예요. 입지는 비슷하지만 20년이나 더 됐다. 그럼 주변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반대, 반대 대칭, 거리가 비슷하고 연식 비슷하고 세대수 비슷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완벽히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레미안 미드카운티라는 아파트인데요. 청량리역은 도보로 16분 걸립니다. 하이루체보다는 5분이나 더 걸려요. 그럼 밑에 답식역이나 신담역 가면 되지 않느냐? 여기도 한 16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역을 가나 청량리역을 가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선에 놓여있는 그런 애매한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왜냐면은 세대수가 1009세대 대단지죠. 그래서 하이루체보다는 248세대 정도가 더 많습니다. 하이루체는 한 700 몇 세대였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는 1009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입니다. 하이루체는 약간 경사져 있었는데 여기는 평지이고 주변이 그나마 조금 더 정돈된 느낌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조금 더 있어서요. 그리고 2018년에 입주해서 그리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자, 2026년 입주하는 하이루체와는 나중에 8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충 비슷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미안 미드카운티는 2018년 입주했고 5구 타입 호가가 현재 9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럼 실거래가는 실거래가도 9억 4천에서 10억까지 찍었습니다. 2023년 6월에요.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 이 가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근방 5구 타입은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약간 갸우뚱했던 롯데캐슬 하이루체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7억 6천에서 8억 7천이라니. 대신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5구 타입 기준으로 5구 A 타입은 저층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고요. 5구 B 타입은 그래도 층수 높은 층도 조금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저층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격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구축만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단지와 약간 비슷한, 그나마 비슷한 단지랑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은 괜찮다.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인덕원 퍼스비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막 고분양가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그때 인덕원 퍼스비엘 5구 타입이 확장비 포함해서 7억 2천에서 7억 9천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루체는 확장비 포함해서 7억 6천에서 8억 7천입니다. 적게는 4천만원 정도 차이 나고 많게는 1억 넘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인덕원 퍼스비엘보다는 당연히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상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가격 기준이지 뭐 미래에 부동산이 침체가 올지
뭐 아니면 더 상승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이다, 매력 있는 가격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전면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앞쪽은 약간 넓은 큰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차가 슝슝 지나가요. 자동차 소음에 조금 취약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색으로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 조합원들이 가져간 거예요. 조합원들은 조금 뒤편에 있는 단지들을 선택했죠. 일반 분양하는 거 오일 타입은 105동 쪽에 몰아두는데 일부 호수는 그 옆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육교 같은 다리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갈 수 있는 다리인데 여기서 딱 105동을 내려보면은 6, 7층 높이까지는 그냥 마주치지 않을까, 눈 마주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공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층부터 10층까지는 약간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타입은 68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3베이입니다. 정남향 또는 정동향을 배치받게 되는데요. 네, 방 3개, 욕실 1개인데 구조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알파룸도 있고요. 자, 1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때문에 약간 조금 저층 세대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어서 커튼을 취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 A타입입니다. 59 A타입은 38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옵니다. 네, 근데 1층부터 4층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9 A타입에 든다? 그럼 무조건 저층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중에 하나겠죠. 자, 3베이입니다. 그 다음에 정남향 또는 정동향이고요. 네,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59 A타입은 뭐 배치가 괜찮지만 저층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59 B타입은 아까 59 A타입보다 평면도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59 A타입이 조금 선호도가 높을 수 있고 59 B타입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신 이거는 고층까지도 분양을 합니다. 67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고요. 다만 모두 전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에 모두 전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소음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베이입니다. 거실 안방 이게 남동향이고요. 침실1이랑 침실2는 남서향 또는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북동향에 걸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자, 청약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7월 10일 월요일이고요. 1순위는 7월 11일 화요일, 2순위는 7월 12일 수요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 넣어놓고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뜻은 마지막에 잔금 치르지 않고 전세입자를 받아서 전세 세팅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뭐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금 구조고요.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진은 객관적으로 딱 얼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하지만 현재 청약 분위기로 보아서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완판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분양 세대 물량 나온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판될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없으므로 돈이 모자란 사람은 전세를 세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덤비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59 타입 기준 인근의 최저 전세가가 3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이제 막 20년 지난 구축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들어서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아도 전세는 4억 이상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곧 발표될 7월달에 발표된다고 했죠.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분양권 투자도 조금 더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동안은 분양권 투자해가지고 분양권 매도를 해버리면은 세금으로 떼가는 게 너무 많아서 메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조금 완화해 준다면은 어느 정도 메리트는 생기는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완화 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 만약에 청약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재개발 물건이니까
재개발 물건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재개발 물건 현재 나온 가격 중에서 최저 가격이 7억 5천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7억 5천이랑 8억짜리였나? 그 겨우 한 두세 개밖에 물량이 없고 이 정도 7억 5천이라면은 초투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7억 5천 거의 들어가겠죠. 7억 5천 정도 초투 들어간다면은 매력이 없습니다. 초투가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가면은 차라리 딴데 아파트 투자하시거나 재개발 물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청약을 넣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기까지 칠 정도로의 장기 투자자, 그 다음에 실거주자라면은 저라면은 청약 넣겠습니다. 네,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